오늘 청문회에서는요, 김민석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좀 답변을 머뭇머뭇 잘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나보시죠.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로 여쭌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김병주 의원님, 네.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우리 국가 총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잘 못했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야당에서 추경을 하면은 국가 채무가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현안인데 네. 이 현안에 대해서도 그리고 총리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통계 지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야당의 지적이었습니다. 자기 주변 정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 방어하기에 급급해서 실제적으로 총리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안배도 못하고 있다. 아,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을 방어하느라 공부를 좀 못했다. 예, 오히려 본인들이 얘기를 할 때는 총리의 역량을 좀 물어봐라. 역량을 물어보면 몰라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본인이 그동안에 물론 야인 생활이 많았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차라리 제 같으면 솔직하게 털어낼 건 털어내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실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어떤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도 진짜로 공공기관을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자기 스스로가 저런 답변을 나이스하게 함으로써 역시 대통령께서 김민석을 총리로 밀만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렇다면 내용도 모르고 본인 관리는 안 돼 있고 그러면 뭐 왜 대통령께서 저 사람을 총리로 지명했나에 대한 답변 자체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따끔한 한마디였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김민석 후보자 이 각종 의혹들을 과거 조국 사태 때와 연관짓기도 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태가 조국 사태랑 상당히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조국도 결국 억지로 임명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낙마하게 되고 정권에 큰 타격이 돼서 정권을 빼앗기는 결과까지 나왔는데 검찰의 탄압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됐는데 첫 인사에 낙마가 갖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다고 봅니다. 일단 국회에서 인준에는 문제가 없고 이제 그런데다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학습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조국 학습 효과가 있는데 인정하면 조국처럼 된다. 인정 안 하면 대통령 된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이런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조국 되고 인정 안 하면 대통령 된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다. 구자령 변호사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인정 안 하면 더 낫다라는 학습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수사에 의해 가지고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나면은 그냥 그렇게 뭐 사법적인 수순으로 가는 건데 지금 정권 초기에 정부와 국회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때처럼 뭔가 털릴 걱정이 없다라는 게 안심이 됐고 그러면 여태까지의 학습 효과로 밀고 나가고 인정 안 하면 누가 나를 뭐 사실관계를 밝혀내겠어. 자료조사? 내가 동의 안 하면 지금 밝혀지지 않는데 강제수사? 되겠어? 검찰도 지금 명운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학습 효과에 의해 가지고 현재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감히 건드리겠는가 이거에 의해 가지고 그냥 자료 없이 이틀만 견디면은 그냥 총리가 인준이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돼 있다. 그냥 처음부터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그때그때 해명하는 거 이런 거 없었거든요. 항상 정치인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지 않아도 의혹이 있으면 의혹 보도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어요. 근데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인사청문회까지는 뭐 그냥 기회를 주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 정말 오늘 보니까 맹탕이잖아요. 능력에 대한 것도 대답 못하고 자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뭐 내일 검토해서 낼 수 있는지 보자. 결국은 계속 시간 미루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장악했고 견제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런 태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태도가 계속 간다면은 지금 이거부터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국민들께서 여기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뭉개고 넘어가면은 어떤 식으로든 관철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구나. 마일리지가 계속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2의 조국 사태가 될지 이것이 이번 정부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